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0일 화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게임 산업이 이젠 멀티 플랫폼을 바탕으로 한 스마트 미디어 시대로 돌입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게임에서 월등한 기술력을 가진 한국 개발사들이 멀티 플랫폼 콘텐츠를 앞세워 미국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노승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가지 게임을 공간 제약 없이 즐긴다. 이른바 멀티 플랫폼 게임 방식입니다. 방 안에서 콘솔로 즐기던 게임을 스마트폰으로 어디에서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형식의 저장 방식을 이용 멀티 플랫폼 접속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기술을 통해 콘솔 게임이 대세인 미국 시장에 한국의 우수한 모바일 게임 콘텐츠를 접목시키겠다는 전략입니다. 모바일 플랫폼을 기본으로 그다음에 여러 플랫폼에 대응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멀티 플랫폼 게임을 개발하고 있는 중이고요. 개발 초기 단계에서부터 국내 시장만이 아니라 이제 북미나 아니면 유럽에 있는 유저들이 즐길 수 있는 그들이 좋아할 만한 이제 컨셉의 그래픽으로 개발을 시작을. 한국 전체 콘텐츠 수출액의 57%를 차지해 이미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인정받은 게임 시장. 연간 130억 달러 규모의 시장성을 갖고 있는 미국 진출은 아직 미미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미국 내 스마트폰 게임 시장의 성장률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어 진입 장벽은 점점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모바일 게임이라든가 온라인 게임에서는 한국 업체들이 많은 강점을 가지고 있고 경쟁력을 또 갖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한국관에 참가한 업체들도 주로 이제 온라인 게임이라든가 모바일 게임 업체들이고요.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도 확대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0개의 우수 모바일과 온라인 게임 개발사가 참여한 일렉트로닉 엔터테인먼트 엑스포 한국과는 앵그리 버드로 유명한 로비오사와의 미팅이 주선되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게임은 특정 장르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 게임 플랫폼의 다양화 등 차별성 있는 콘텐츠로 미국 시장 진출을 모색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승욱입니다. 미국 대학에서 발생하는 연간 성폭력 피해 신고 건수가 10년 사이에 50%나 급증했습니다. 시사주간지 타임은 연방교육부 보고서를 인용해 당국에 보고된 캠퍼스 성폭력 건수가 2011년 현재 3,330건으로 10년 전 2,200건보다 50% 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캠퍼스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가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성폭력 신고 건수가 유독 급증한 것은 성범죄가 늘었다기보단 피해자가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약해지는 데 그 원인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변화가 외부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최근 샌프란시스코에선 아시아 소사이어티 주최로 비밀스러운 사회 북한 내부의 삶이란 세미나가 있었는데요. 북한 주민들이 제한적이나마 시장 경제를 체험하면서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박인비 통신원입니다. The North Korean people have been pushing these changes, but our opportunity is to find ways to accelerate these changes. The North Korean regime is very sensitive to these grassroots changes that are happening. The reality is that they have to react and they have to adapt to them. 북한 주민들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제한적인 시장 경제와 인터넷을 비롯한 다각적인 외부 정보의 유입으로 북한 주민들의 의식은 서서히, 그렇지만 외부에서 생각하는 것보단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증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물론 그러한 변화의 끝은 북한 정권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외부로부터의 지속적인 정보 유입도 많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수많은 장벽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단서도 붙였습니다. 주민들의 의식은 변화하고 있는데 기존의 이데올로기는 지속되고 있다는 이러한 혼란스러움 때문에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 침해는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The purpose of setting up the Commission of Inquiry by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was to measure what is happening in North Korea against the standards of universal human rights. And when one does that, one reaches a conclusion that there are many grave crimes against humanity that are happening, and in those circumstances there has to be quick action to end the crimes against humanity. And on that there cannot be infinite patience. 이번 토론회에는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참석해 북한 문제에 대한 아시안 커뮤니티의 높은 관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평화와
또 통일에 대한 새로운 경각심을 알게 돼서 뜻깊은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아시아 소사이어티는 지난 1956년 설립돼 뉴욕에 본부가 있습니다. 미주 지역에서는 LA와 샌프란시스코, 휴스턴에 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샌프란시스코에서 박은비입니다. 뉴욕 브루클린 벽화거리에 세월을 추모하기 위한 벽화가 한인 작가의 힘으로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추모만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슬픔을 딛고 다시 일어서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뉴욕 브루클린의 유명한 벽화거리. 이곳에 눈에 띄는 문구가 보입니다. Cheer up Korea. 세월호 사건을 추모하기 위해 젊은 한인 예술인들이 힘을 모아 제작한 벽화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항상 의미 있는 프로젝트를 그 나라의 중요한 일이나 아니면 의미 깊은 일이 있었을 때마다 진행해 오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보람으로 항상 돌아오는 게 있어가지고 9.11 테러 참사를 겪었던 뉴욕 시민들도 발길을 멈추고 세월호의 아픔을 함께합니다. Alright, so many people die on that way. It's a tragedy because they are young. They need to live more, to travel, to discover the world, and if another country of another grapher can do that, it will be a beautiful answer for Korean people. 이번 작품은 젊은 한인 예술가들의 기능제부로 그 빛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벽화 작가도 뜻을 함께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보내는 응원의 메시지 from 뉴욕이라고 해가지고 그 뉴요커들이 진정으로 한국 사람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일환이었는데요. 그 일환 중에 하나로 또한 그 페투스가 참여를 해준 거예요. 자기가 그 예술적으로 도움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흔쾌히 같이 진행을 하게 된 것이었고요. 세월호의 영령들은 이렇게 지구촌 반대편 뉴욕에서도 영원히 기억되는 존재로 그 아픈 상처를 위로받고 있습니다. 부디 힘내라는 고국에 대한 응원 역시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김일강입니다. 오레곤주의 한 학교에서 또다시 총격 사건이 일어나 2명이 숨졌습니다. 학교 총격 사건이 일주일에 한 번꼴로 발생한다는 조사 결과가 보여주듯이 학교 안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도에 이주환 기자입니다. 학생들이 등교를 마친 오전 8시쯤 미국 오리건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총성이 울립니다. 라이플 소총을 든 용의자가 학교에 진입해 학생들에게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I was really scared. I was like this is happening. Like this is real. I couldn't believe it. 당시 학교에는 2,800여 명의 고등학생이 있었는데 용의자가 쏜 총에 맞아 학생 1명이 숨지고 교사 1명이 다쳤습니다. 특수기동대와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땐 용의자도 숨진 뒤였습니다. A gunman entered the high school this morning, shot one student. Unfortunately, that student has died. 최근 미국에선 하루가 멀다 하고 총격 사건이 잇따르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달 23일 서부 산타바바라에서 7명이 숨진 데 이어 어제 라스베가스에선 남녀가 경찰 2명을 쏴 숨지게 했습니다. 특히 교내 총격 사건 실태는 더욱 심각합니다. 지난 2012년 코네티컷주 샌디욱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격 참사 이후 학교 안에서 일주일에 한 번꼴로 총격 사건이 일어난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내놓은 총기 규제 법안이 의회에서 표류하면서 정치권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주환입니다. 중국에서 발굴된 일제만행 관련 기록물들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 신청됐습니다. 위안부 강제동원과 난징 대학살 등 일본 정부가 부인해왔던 침략 역사의 기록물들입니다. 김명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제 만행 자료들을 발굴해온 중국 지린성 기록보관소가 지난 3월 말 공개한 일본인 편지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조선인 위안부들이 일제의 국가총동원법에 따라 강제 징집됐다는 사실이 이 편지를 통해 처음 입증됐습니다. 심지어 위안부 모집을 위해서 일본군 자금이 사용된 기록까지 올해 초 공개됐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렇게 중국에서 발굴된 위안부 관련 자료들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신청했습니다. 防止类似的为人道侵人权反人类的罪行今后重演。
30만 명의 희생자를 낸 난징 대학살 관련 자료 등 모두 9건의 기록물들이 등재 신청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일제 만행 자료들이 세계 기록유산으로 선정될 경우 일본의 국제적 입지는 크게 좁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 정부가 즉각 반발하고 나선 이유입니다. この案件についての申請をしたものと判断されればですね、抗議の上取り下げるように。 세계 기록유산 선정이냐 철회냐를 놓고 중일 양국의 외교전도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 60년 전에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하던 두 인물의 승용차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공개됐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의 승용차인데요. 지금도 고속도로를 달릴 수 있을 만큼 잘 복원된 상태라고 합니다. 박석호 기자입니다. 4.19 혁명 이후 이승만 대통령을 태우고 경무대를 떠나는 검은색 승용차. 1956년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선물한 이 캐딜락 승용차는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의전 차량이자 방탄 차량이었습니다. 총알을 막을 수 있도록 유리 두께만 3cm에 이르는 이 차는 지난해 11개월 동안 엔진 등 모든 부품을 복원해 지금도 시속 140km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구동이 가능해야지 승용차로서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이번 보고는 그런 면에서 좀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1948년 김일성 주석이 스탈린으로부터 선물받은 소련제 지스 승용차가 놓여 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이후 국군이 북진하자 김일성은 청천강 인근에 이 차를 버리고 강을 건너 피신했습니다. 국군에게 노획된 이 승용차는 당시 워커 미 8군 사령관의 미망인에게 선물로 증여돼 미국으로 건너갔다가 31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전쟁이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이 자동차를 볼 때마다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해야 합니다.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하던 두 인물의 승용차가 처음으로 나란히 서서 60여 년 전 세월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긍정적인 경제 지표 발표에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016원 70전입니다. 화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